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너 미쳤어? 한 남성의 부모님은 격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뒤이어 베트남 여성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응우엔 할인입니다. 나이는 올해 27살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 온 지는 7년차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한국어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한국을 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독립심 강한 성격이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를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만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선 나라에서의 고난과 힘듦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경험이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타국의 서름이 엄청났어요. 그럼 저의 한국 적응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해 왔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깊게 공부하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막상 현실에서 대화를 하려니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는데 노선을 잘못 타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선뜻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실례합니다. 이 열차 신촌 가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한국말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관광을 오는 사람도 많았고 요즘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꼭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전 제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언젠가 나도 당당하게 한국어로 말할 거야. 그러곤 다시 저는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더군요. 혹시 길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긴 생머리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물었어요. 아, 네. 제가 신촌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신촌이요? 저도 신촌 가는 길인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그녀는 가는 길 내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말을 하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한국에 여행 왔어요? 아니요, 유학 왔어요. 한국어 전공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시구나. 저의 서툰 한국어도 잘한다고 말해주더군요. 신촌역으로 가는 30분 내내 저희 둘의 이야기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소, 그리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름만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녀와 저는 그 뒤로 자주 연락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절친이 되었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 저와 그 길을 찾아주는 미소와의 인연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미소와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 지하철에서의 추억은 정말 나빴을 텐데. 좋은 친구로 인해 인식이 바뀐 그날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촌을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 신촌에서도 또 저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모든 게 새롭고 좋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작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한국어가 서툴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면접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일을 하면 할수록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저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았었어요.
너 한국어 못하니까 이런 건 이해 못하지? 너가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제발 한국어 공부 좀 하자. 이런 말을 알바를 하는 동안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사장님은 일부러 쉬운 말을 쓰지 않고 빠르게 말하며 실수를 하면 저를 크게 혼냈었어요. 어느 날은 12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사장님은 너 오늘 실수 많았으니까 월급에서 깎는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더군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홀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였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어렵게 유학을 결정하여 한국까지 와서 부모님과 저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꼭 한국에서 적응 잘해내서 베트남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하루 늘고 있는 한국어로 저는 너무나 뿌듯했는데요. 저는 사장님이 보란 듯이 일을 하면서도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한국어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었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노력한 끝에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며 마음 편히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장벽 때문에 처음엔 고생이 많았지만 하지만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며 조금씩 나아졌고 그 결과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일도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장학금을 받다니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군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제일 먼저 제 친구 미소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미소는 제 장학금 소식을 듣고는 엄청 축하한다며 자신의 일인 마냥 기뻐해 주었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던 미소는 집 근처로 불러내서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우왕좌왕거리며 주위에 우산이 살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움직이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같이 쓰실래요? 낯선 목소리.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듬직한 남자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성 14살 연상의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운명처럼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전 이날이 우연히 필연이 된 순간이라 느꼈습니다. 저희 둘은 그날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 조용한 곳을 찾던 중 아늑한 분위기에 끌려 들어갔죠. 그곳이 바로 태성이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그날 저는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하기 위해 방문했고 짐을 내려두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메뉴판을 보고 말을 하려는 순간 너무 긴장해서인지 한국어가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이스 카페, 라떼 1개 주세요. 태성은 그녀의 어설픈 한국어에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죠. 아이스 카페 라떼 1잔 맞죠?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성은 저의 어설픈 한국어로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걸 눈치챘죠. 저는 그 뒤로 자주 카페에 와서 공부했고 태성은 그런 저를 보며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생활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던 시절. 태성이 우산을 건네준 그날 이후 저는 태성이 단순히 카페 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챙겨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또 한 번은 한국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때문에 카페에서 울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태성이 다가와서 조용히 초코라떼 1잔을 건네며 말했죠. 하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하린 씨는 충분히 잘 해낼 거라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 카페에 가면 더욱 마음이 편해져서 모든 걸 잘 해낼 거라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나누게 되며 서로를 조금씩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태성은 처음에는 저를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성숙한 생각과 배려 깊은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태성이 저를 편하게 해주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점점 의지하게 됐죠. 결국 어느 날 용기 내서 먼저 물었어요. 오빠, 저 혹시 우리 그냥 좋은 친구는 아니죠? 태성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더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너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너가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제대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태성이 쉬는 날이면 한강에서 한강라면과 치킨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였고,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 저희 둘은 영화 데이트를 즐기는 등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더욱 태성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성과 저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태성은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났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특히 태성은 할인이 한국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막는 게 아닐까? 라며 고민하였어요. 저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며 태성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태성과의 연애가 깊어질 무렵 태성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알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는데요. 베트남 외국인 너 정말 정신 있니? 태성의 어머니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태성아, 너 지금 장난하니? 결혼은 현실이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너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나이가 38이야.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힘든 결혼해서 고생하고 싶냐? 부모님은 특히 제가 나이가 어리고 외국인이라는 점을 걱정했었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태성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에요. 태성이 부모님의 반대 소식을 전하자 저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었어요. 저 오빠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태성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방에 돌아와서 몰래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데 내가 외국인이어서 반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동안 한국에서 버텨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아르바이트,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던 날들. 저는 더 이상 태성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오빠가 힘들다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전했죠. 하지만 태성은 달랐어요.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저는 결혼을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인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혼자 버티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할인을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면 그게 더 앞으로 제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는데요.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어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대신 우리도 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다. 그 후 전 태성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배우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태성의 부모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태성을 정말 사랑하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우고 노력할게요. 그 모습을 본 태성의 부모님은 처음과는 달리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던 중 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너를 많이 사랑하더라.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드디어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서 치러지는 제 결혼식에 오실 수가 없었는데요. 부모님 없이 하는 결혼식은 무척이나 슬펐지만 태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베트남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던 날, 우리 딸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서 미안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네, 엄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태성이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인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할인과 조만간 베트남으로 찾아뵐게요. 그 순간 저희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왈칵 나려고 했지만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한국에서 통번역가로 일하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적응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힘든 경험이 있었기에 유학생이나 이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태성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저와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명절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주말이면 태성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기도 해요. 하지만 결혼 후 신혼 초반에는 생활 방식 차이로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요. 작은 다툼의 내용은 아침 식사 논쟁으로 한국식 대 베트남식이었죠. 저는 오빠에게 저의 고향인 베트남식의 식사를 주장하며 말했죠. 아침은 쌀국수를 먹어야지. 오빠는 매일 빵만 먹잖아. 한국 사람은 아침에 빵이지. 근데 먹어보니 쌀국수도 나쁘진 않네. 오빠는 제가 만들어준 쌀국수를 맛보며 말하였어요. 결국 저희 둘은 타협해서 월수금은 쌀국수 그리고 화목토는 빵으로 결정했죠. 일요일은 둘 다 좋아하는 삼겹살로 먹기로 했어요. 서로 하고 있는 일의 패턴이 달라서 잘 지켜지지 않지만 서로 잘 타협하여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귀여운 갈등이나 웃긴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행복을 보내는 나날로 인해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겪었던 서러운 일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죠. 우린 서로 너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넘게 해줬어요. 저와 태성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매일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 중입니다. 저에게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며 앞으로 살아갈 제 나라와 같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행복한 날이 더 많지만 힘들었던 날의 제 사연을 듣고 누군가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감동무비의 사연을 보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한국인, 태국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리고 감동무비 시청자님들께만 알려드리는 소식이 있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천사가 왔다는 사실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지금 임신한 지 5개월 차인데 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태성과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젠 예쁜 아기와 태성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테니 시청자님들도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아기 순산에서 다시 감동무비에서 사연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타국 한국에서의 서러움도 있었지만 할인 씨는 이제 한국에서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가족의 일원이 되었네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할인 씨와 태성 씨처럼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요.